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서 치워요, 당장. 수셰프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뾰족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땀으로 반쯤 젖은 모자를 매만지며 날선 눈길을 주변 사람들에게 흩뿌렸다. 그의 시선은 어떤 남성에게 고정되었는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들은 순간 숨을 삼켰다. 지금 말귀 못 알아들으세요? 이 뷔페에서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셰프님, 잠시만요. 저도 금방 마치겠습니다.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답했다. 수셰프는 그 말에 콧방귀를 뀌듯 비웃었다. 누구 맘대로 여기서 저런 도구 쓰라고 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반찬 코너를 통째로 막아놓으니 일하는 내가 곤란하잖아요? 옆에서 구경하던 젊은 손님 하나가 친구를 툭툭 치며 속삭였다. 야, 저거 손흥민 맞지? 와, 저분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다른 이도 스마트폰을 꺼내 들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셰프가 너무 심한데. 매장 안은 조용해졌고 왁자지껄하던 서울 강남의 고급 뷔페는 순간 얼어붙은 듯한 공기로 변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줄을 서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느낌이었다. 손님들은 왜 저러지? 저 셰프 예전부터 기분 나쁘게 굴었어.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또 누군가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 뷔페가 왕가연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네요. 어느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작게 한탄했다. 소문은 좋았는데 이렇게 손님 차별을 한다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데? 심지어 저분은 누구보다도 인지도 있는 분 아니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유튜브 구독자도 꽤 많을 텐데 이 일 생방으로 올라가면 난리 날 듯. 그들의 대화를 살짝 들은 한 스태프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님들 잠시만 진정해 주세. 곧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수 셰프 쪽을 바라보며 무정의로 뭔가를 보고하는 모양이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그 특별한 손잡이가 달린 포크와 숟가락을 잡고 있었다. 평소 경기 뒤 손목 부상을 겪고 나서 재활을 위해 사용하는 손목 보호용 특수 주방 용품이었다. 매장 담당자에게는 이미 사용 의사를 전달했지만 현장에서 수셰프가 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셰프는 힐끔힐끔 옆을 보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나 이 뷔페에서 15년 일했고 주방장 대리까지 맡고 있음. 뭐, 당연히 메인 셰프 아래서 일하지만 조리와 고객 응대에서 내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손님이라면 손님답게 행동하세. 자꾸 별난 도구를 꺼내서 시간 끌지 말고. 손흥민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담담하게 말했다. 셰프님, 저도 이 뷔페는 정당한 비용을 내고 들어왔습. 다른 손님과 마찬가지로 제게도 음식을 즐길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요? 하하. 수셰프는 비웃으며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려면 다른 사람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줄도 길고 지금 키친에서는 빨리 음식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당신 혼자 저렇게 서 있으니 동선이 막혀서 일이 계속 지연됩니다. 이때 주변에서 참다 못한 한 남성 손님이 나섰다. 셰프님,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손흥민 씨가 그렇게 오래 자리 차지한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음식을 조금만 더 배려해서 담게 해주시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수셰프는 고개를 돌려 그 손님을 노려봤다. 손님, 제가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이분 때문에 다른 고객들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저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랄 뿐이에요. 또 다른 손님이 대답했다. 원활한 운영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난리통 때문에 더 지체되고 있어요. 게다가 저 숟가락은 그냥 손목 통증 때문에 쓰시는 특수 장비로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수셰프가 혀를 차며 대꾸했다. 그러니까 저걸 왜 쓸데없이 여기서 처음부터 꺼내서 사단을 내느냐고요. 미리 우리 측에 얘기를 했으면 손님 없는 시간대에 편하게 도움을 드렸을 텐데. 손흥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똑바로 수셰프를 바라봤다. 사실 이 뷔페 예약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 저는 별도의 적응 도구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게 될 거라고. 매니저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유리병 너머로 화려한 서울 야경이 펼쳐지는 저녁이었다.
밖에서는 아직 차량 불빛이 반짝거렸고 내부는 샹들리에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조명과 달리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우리 여기까지 일부러 오느라 차 막혀서 고생했는데 이건 뭐. 한 커플이 서로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고 촬영을 준비하는 듯한 브이로거도 작게 탄식을 내뱉었다. 아, 다들 똑똑히 지켜봐 주세. 이 사람이 어떤 태도인지. 수셰프는 다시금 손흥민을 지목했다. 축구 잘하는 건 알겠고 유명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 뷔페에서는 다 같이 편하게 식사해야 해요. 근데 당신은 자기 편의만 생각해. 손목이 어쨌다고. 아프면 집에서 먹든가 주문해서 먹으면 되잖아. 지금 말씀 정말 심하시네요. 손흥민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사람이고 다른 손님들과 같은 입장입니. 그리고 분명히 미리 얘기했고 줄 서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음식을 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맞아요, 셰프님. 저건 좀 아니죠. 손흥민 씨, 잘못이 뭔데요? 사람들은 손흥민을 두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 셰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곤란해서 그렇지.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은 단체 손님이 왔는데 당신 때문에 모처럼 손님들이 식사 시간을 놓칠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특수 도구 사용은 사전에 조율되어야 해요. 오늘 매니저가 제대로 전달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당장 빨리 음식 채워야 하고 당신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일 처리가 지연된다는 겁니다. 한편 지배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재빨리 달려와 사태를 파악하려 했다. 무슨 일인가요? 무전으로 연락받고 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수 셰프가 손가락을 턱하니 드러내 보이며 말을 이었다. 매니저님, 어서 이분한테 규정 얘기 좀 해주세. 뷔페에서는 개인 도구 사용 전에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지배인은 난처해하며 손흥민과 주위 손님들을 둘러봤다. 손님, 죄송합니. 혹시 미리 등록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예약 시에 말씀드렸습. 그리고 제 이메일과 통화 내용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도 얘기했는데요. 지배인이 황급히 태블릿을 꺼내 고객 정보를 조회했다. 잠시 후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중얼거렸다. 아, 마스 분명히 특수 장비 사용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주변에서 웅성대기 시작했다. 이건 셰프님 잘못 같은데. 왜 손님한테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수 셰프는 본인도 당황했는지 손등으로 땀을 닦았다. 이게 다 매니저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몰랐다고요.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특이한 도구를 쓰고 있으니 당연히 수상쩍죠. 손흥민이 허탈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습. 지금 저를 무시하시는 듯한 말투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옆에 있던 손님이 말을 거들었다. 셰프님, 이 정도면 손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분 손흥민 선수이기도 하고 공인인데 수 셰프는 언뜻 주춤하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유명하면 뭐가 달라요? 여기선 다 같은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유명인이라고 우대받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만 좀 하세. 우대받으려고 한 적 없어 보이는데요? 보니까 그냥 길 막히지 않게 조용히 서서 음식 담았던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 사태가 커진 건지. 손흥민은 솔직히 참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더불어 시간이 걸려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려 했지만 수 셰프의 적대감 어린 태도는 이미 받아주기 힘들 만큼 심했다, 셰프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이렇게 계속된 대화를 이어가야 할 만큼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한 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상의하면 됐을 텐데 이렇게 큰 소리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수 셰프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려 눈짓으로 조리사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다. 일단 너희는 음식 나르지 말고 잠시 대기해. 지금 나 혼자 이 사태 마무리해야 하니까. 조리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빨리. 수 셰프가 소리를 높이자 그들은 마지못해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던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와, 이거 SNS에 올라가면 단번에 확산될 텐데.
손흥민 선수인데다 차별적인 발언까지 있었으니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뷔페가 가끔씩 직원들과 손님 간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아는 지인이 여기서 결혼 기념일에 봉변당했다던데. 그러자 뒤늦게 지배인이 호흡을 가다듬고 상황 수습을 시도했다.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지금 발생한 문제는 단순히 전달 착오와 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 우선 손흥민 손님께 저희 측에서 공식 사과하겠습. 정말 죄송합니다. 수셰프는 그 말에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작게 투덜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곁눈질하는 가운데 지배인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특수 장비 사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고 수셰프도 곧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겁니다. 하지만 수셰프는 거기에 반발하듯 손흥민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낮게 중얼거렸다. 뭘 사과하라는데. 내 입장은 누가 이해해주지? 이걸 들은 주위 사람 중 몇 명은 혀를 찼다. 저런 태도로 계속하면 곤란해질 텐데. 이미 영상 찍혔을 텐데 나중에 SNS에서 난리 나면 어쩌려고 저러지? 손흥민은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구단 일정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히 식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전에 통보도 했고 이 문제로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그러자 수셰프가 다시 발끈했다. 아니 왜 당신이 사과를 해요? 지금 보면 결국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들어보세 난 정말 회전율이 중요한 식당 업무를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던 겁니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고. 마치 남들 다 밀려 있는데 혼자서 특수도구 들고 여유롭게 음식 담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선 불편을 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순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어떻게 정당화되나요? 이미 예약할 때 승인한 사안이라면서요. 손흥민 씨를 불편하게 만들면 당신도 손님 신뢰 잃는 거잖아요. 아, 시끄럽네, 정말. 나도 할 말 좀 합시다. 수셰프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알겠어요. 내가 좀 과했을 수도 있습 하지만 일손이 바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수가 있죠. 손흥민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이해합니. 저도 혹시나 저 때문에 줄이 길어졌다면 죄송해요. 저도 최대한 빨리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절 쫓아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정말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수셰프가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돌렸다 보아하니 카메라도 다들 켜고 계시고 알겠습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미 촬영된 영상들은 손님들의 휴대폰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배인의 요구로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내부 협의에 들어가면서 뷔페 입구에서부터 대기줄이 길어졌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며 궁금증을 표하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영상과 글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울 곳곳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고급 뷔페에서 손흥민 선수 차별 발언, 특수 도구 사용하면 저렇게 눈총 받는다, 왕가연 뷔페 정말 실망이다 같은 글들이 쏟아졌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왕가연 뷔페 측은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제목은 손흥민 손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였고 핵심 내용은 특수 장비 사용에 대한 사전 인지가 미흡했고 직원 간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님께 불편을 드렸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수셰프의 언행은 회사의 지침과 무관하며 재교육 및 징계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징계만으로 충분한가? 이건 명백한 차별 행위다. 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손흥민의 소속사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본 사건으로 인해 선수 개인이 큰 상처를 받았으며 더불어 사회적 편견이 드러난 것이 안타깝다. 다만 현재 선수는 더 큰 분쟁 없이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자 수셰프가 갑작스레 개인 SNS에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왕가연 뷔페에서 수셰프로 근무하는 더한입니. 어제 있었던 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
그러나 저도 제 나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라는 식의 변명이 섞인 사과 영상을 올린 것이다. 그 영상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영상 속에서 수 셰프가 분명 잘못은 인정하지만 나도 매니저에게 아무런 정보 못 받았기에 당황했다. 더군다나 유명인이면 자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 텐데 그래도 현장에서 너무 당당하시니 잠시 감정이 폭발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캡처해 퍼나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이 추가로 SNS 라이브를 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했고 그의 표정은 초췌해 보였지만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니 어제 일 때문에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제가 사용하는 특수 도구가 여러모로 이슈가 될 줄 몰랐습. 저는 사실상 예고도 드렸고 부패 측의 허락도 받았지만 현장에서 그 수 셰프님과 충돌이 있었죠. 저도 혹시나 제 행동에 문제가 있었나 되돌아보고 있습다만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조금이나마 포용성, 즉 다양성과 배려에 대해 더 논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셰프는 사과했나요? 뉴스머는 상처 많이 받았죠? 법적 대응하나요?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손흥민은 법적 대응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다만 많은 분들이 이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건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앞으로의 개선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라이브 영상을 본 왕가연 뷔페의 총괄 헤드 셰프가 다음날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인클루시비티를 위한 셰프들의 워크숍을 열겠다. 외부 강사와 함께 장애인, 부상자 등 특수 상황에 있는 손님을 위한 서비스를 배우고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계획이 담겼다. 그리고 수셰프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했으며 손흥민 손님께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도 밝혔다. 며칠 뒤 왕가연 뷔페에서 주최한 포용성 회담과 서울의 한 컨퍼런스 룸에서 열렸다. 여러 셰프들과 레스토랑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손흥민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설마 진짜 나타날까? 가만 보면 손흥민 선수도 참 바쁠 텐데. 행사 당일 수 셰프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있었고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내자 곧장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콧물라고 합니. 제가 어리석었습.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렸고 특히 손흥민 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 직업상 음식과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제 본심까지 잃어버린 채 무례하게 굴었습.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수 셰프는 마이크를 꼭 쥔 손이 떨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유명인이니까 괜히 더 기죽이지 말아야겠다는 이상한 경쟁심도 있었고 뭔가 제가 손해본다는 피해의식도 있었습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정말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지금이라도 사죄드릴 기회가 생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식당 직원분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가 큰 걸 잘 알고 있습다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좋겠습.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과 그것을 즐기는 손님들 간에도 서로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수셰프가 무릎이라도 꿇을 듯 고개를 더 깊이 숙이자 손흥민이 다가가 등을 살짝 토닥였다. 주위에서는 이제 화해하는 건가? 하고 작은 박수 소리가 퍼졌다. 곧바로 왕가연 뷔페 측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특수도구나 장애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는 손님을 위한 우선 지원 시스템 도입. 직원 전원 대상 인권 다양성 교육 의무화.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초빙해 사례 공유 등이 그것이었다. 지배인 역시 행사장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번 일이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렇게나마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고 개선 방향을 찾게 된 건 다행입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헤드셰프가 강조하자 청중석 곳곳에서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호응이 이어졌다. 수셰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와 사죄를 표했다. 손흥민 씨가 제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손흥민도 미소를 지으며 작게 대답했다. 감사는 저도 드리고 싶어요. 이 일로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 변화할 기회를 얻었네요. 행사가 끝난 뒤 로비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에 뷔페 시스템이 확 바뀐다니 기대돼. 사실 이런 사례가 다른 식당에도 전파됐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 선수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개선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조용히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한 젊은 조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배워야죠. 요즘 시대에는 누구나 다양한 사정이 있고 레스토랑도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났고 모욕감을 느꼈습 하지만 이건 개인적 모욕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약간의 특수 요구나 배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번 일을 통해 시설이나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된다면 저로서도 감사할 뿐입니다. 왕가연 뷔페는 내부적으로 전 직원에게 새로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CCTV 기록을 보며 어떤 점에서 고객과 마찰이 생기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님 전용 앱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동시에 안내문을 웹사이트에 공지하며 누구나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왕가연 뷔페가 먼저 다가가겠다라고 선언했다. SNS에는 이런 변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처음엔 악명 높았는데 이젠 달라졌다네. 왕가연 반성 진짜 하는 듯 직원들 교육 자료도 공개했다더라. 등등 호의적인 반응도 늘어났다.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이젠 편하게 그 뷔페 갈 수 있겠네요. 모두가 함께 변해간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 서서히 사그라들던 이슈는 포용성 회담과 계기가 되어 다른 유명 셰프들이나 레스토랑,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두가 되었다. 언론에서도 유명 축구선수, 편의 제공 문제로 겪은 갈등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실루저 특수도구 지원, TG 다양성 포용, 왕가연 변화라는 해시태그가 번지고 손흥민의 사례를 언급하며 나도 이런 적 있었다. 식당 가는 게 두려웠는데 이젠 조금 용기가 생긴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결국 수셰프는 징계를 받았지만 해고가 아닌 포용교육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밟고 이를 뷔페 내에서 실천해보는 기회를 얻었다. 그 역시 새롭게 달라진 태도로 근무하며 결국 제가 손님들을 존중해야 음식의 가치도 빛난다는 걸 깨달았습. 부끄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다. 이후 손흥민은 공식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 저도 운이 좋게 일찍부터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아왔지만 이런 일을 겪으니 인식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보이지 않는 차이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번 사태는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달라진 셰프님과 매장 직원들의 태도를 보니 누구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인터뷰를 듣던 기자가 물었다.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답했다. 여전히 당황하고 상처받겠죠. 하지만 이번 경험처럼 다시 대화로 풀어가려 노력할 겁니.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당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 제 특수 도구와 같은 차이가 불편함이나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인터뷰를 지켜보던 왕가연 뷔페 관계자는 SNS에 손님이 이런 성숙한 태도로 대해주시니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 앞으로의 개선을 지켜봐 주세. 그리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바뀌는 모습 기대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또 다른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길. 끝으로 수셰프가 교육을 마친 날 매장 로비에서 작은 간담회가 열렸다. 직원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일부 손님들이 둘러서서 그의 소감을 듣고 있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빨리빨리와 효율성만 생각했습. 그런데 이번에 배운 내용은
어떤 손님은 더디게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더군요. 저는 정말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다. 함께 노력해요. 우리 뷔페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려와 환영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셰프는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들 지켜봐 주세.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또 실수하면 바로 말해 주세. 이제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손흥민은 공식 일정으로 바빠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영상 통화로 잠시 연결되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 서로가 배운 걸 실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 앞으로도 든든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말에 웃음을 지었고 그날의 간담회는 박수 소리로 마무리되었다. 다음날 왕가연 뷔페는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에 앞으로도 모든 손님에게 열린 문화를 제공하겠습. 혹시 특수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식사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손흥민 님의 제안으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서비스 체험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추가 발표도 올라왔다. 그 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역시 유명인의 영향력은 크군요. 하지만 변화를 이끄는 건 결국 우리 모두잖아요. 함께 응원합시다. 그리고 다른 댓글은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이 단지 한 유명인과 한 셰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 업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며칠이 지나 언론들은 이 사건을 성장으로 이어진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조명했고 전문 식당협회 관계자 역시 인터뷰에서 서비스 업계는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손님의 다양한 요구와 인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되었다. 왕가연 뷔페의 사례가 본보기로 남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개인 SNS에 긴 글 대신 짧은 한 문장을 남겼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글 아래에는 지켜보던 수많은 팔로워와 팬들이 맞아요. 함께 먹는 즐거움이란 바로 그거죠.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식탁이 되길 이라는 댓글로 화답했다. 그리고 이어진 문구. 다음에도 또 들를게요. 그때도 환영해 주실 거죠? 손흥민 특유의 밝은 이모티콘이 덧붙었다. 그 메시지는 뷔페 직원들에게도 그리고 이번 일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남겼다. 나도 언젠간 돌아가서 새로워진 서비스를 체험해 보고 싶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다. 등등 많은 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태도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혹시 식당에서 혹은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다면 그 대화와 경험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나 혼자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 주세.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다음에도 계속 지켜봐 주세. 우리가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